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그래프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접행렬 표현 방법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인접 리스트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료구조 그래프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래프의 표현 방법 중 인접 리스트 표현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가중치 간선 그래프에 대해 학습합니다. 그래프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리고 간선은 두 정점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며 가중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중치를 가진 간선을 가진 그래프를 우리가 가중치 그래프라고 합니다. 예에서 보이는 그래프는 총 6개의 정점과 9개의 간선을 가지며 각 간선마다 가중치를 갖고 있는 가중치 그래프가 됩니다. 자료구조 그래프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 그래프 이론입니다. 그래프 이론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일러가 1736년에 쓴 케니스베르크 다리 문제에 대한 논문이 그래프 이론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오일러는 그래프의 한붓 그리기 존재 여부에 대한 간단한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그래프 이론을 뛰어넘어 위상수학의 최초의 논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세기 수학, 물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그래프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키르히오프의 경우에는 전기회로를 다루는 키르히오프 회로 법칙을 발견하여 출판하였고, 여기에서 회로 이론이 오늘날 네트워크 이론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1852년에 프랜시스 거스리가 사색 정리를 추측을 하였습니다. 사색 정리라는 것은 평면을 유한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색을 칠할 때 서로 맞닿은 부분을 다른 색으로 칠한다면 4가지 색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정리입니다. 그래프의 표현 방법 중 하나인 인접 리스트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리스트 표현은 각 정점마다 다른 정점과의 간선이 있을 때 그 값을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 각 정점마다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중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점과 가중치의 값도 같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방향이 없는 그래프에서 A와 B를 연결하는 간선이 있다면 A의 인접 리스트에 B가 포함되고 B의 인접 리스트에도 역시 A가 포함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인접 리스트 표현으로 표현하면 왼쪽에 있는 연결 리스트들과 같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은 정점 0에 해당되는 인접 리스트입니다. 즉, 정점 0과 연결되는, 정점 0과 인접해 있는 정점들이 1, 2, 5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중치인 7, 9, 14에 대한 정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중치인 7, 9, 14도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1로 시작하는 연결 리스트 1, 0, 2, 3의 경우에는 정점 1에 인접해 있는 정점들이 0, 2, 3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점 2에 인접해 있는 정점들은 0, 1, 3, 5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점 3에 인접해 있는 정점들은 1, 2, 4입니다. 그리고 정점 4와 연결되어 있는, 즉 인접해 있는 정점은 3과 5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점 5에 인접해 있는 정점들은
0, 2, 4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점의 수가 아주 많고 간선의 수가 몇 개 안 되는 경우에 인접 행렬에 비하여 메모리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한 정점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점들을 찾을 경우에 인접 행렬의 경우에는 모든 열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존재하는 리스트 값들만, 리스트에 들어있는 내용들만 살펴보면 됩니다. 따라서 정점의 수에 비해 간선의 수가 아주 희소한 경우에는 인접 리스트의 표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정점의 수에 비해 간선의 수도 아주 많다면 인접 리스트보다는 인접 행렬 표현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접 리스트를 이용하여 그래프 클래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래스의 이름은 지난번에 만든 인접 행렬을 이용한 그래프 클래스와 구분하기 위하여 mygraph2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정점의 수와 간선의 수를 저장하기 위한 private 변수인 v와 e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인접 리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연결 리스트 배열을 정의합니다. 생성자 mygraph2는 정점의 수를 인자로 받아들여 멤버 변수 v에 저장하고 간선의 수를 나타내는 e는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정점의 수만큼 mywlinked 객체 배열을 생성을 하고 그것을 adjacent 멤버 변수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adjacent 각 원소에 mywlinked 객체를 생성하여 집어넣게 됩니다. 프라임 멤버 변수인 v와 e를 리턴하기 위한 퍼블릭 메소드 v와 e를 만들었습니다. 연결 리스트에 저장하기 위한 간선 정보를 엣지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엣지 클래스에는 간선의 반대쪽 정점을 나타내기 위한 v와 가중치를 나타내기 위한 weight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엣지의 생성자는 정점과 weight를 인자로 받아들여 각각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정점 간에 하나의 간선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간선이 같은 간선인지 동일한 간선인지를 판단하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대쪽 정점만 같으면 동일한 간선으로 취급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equals 메소드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로 상속하여 재정의한 것입니다. 정점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한 validate vertex 메소드입니다. 어떤 임의의 정점 v가 0보다 작거나 정점의 수 이상일 경우에는 범위를 벗어나는 값이기 때문에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간선을 추가하기 위한 메소드로 add edge와 add weighted edge 두 가지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add edge는 가중치가 없는 엣지를 추가하는 메소드로 add weighted edge를 내부적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중치를 기본적으로 1로 하여 호출하고 있습니다. add weighted edge는 두 정점과 가중치를 인자로 받아 먼저 두 정점이 유효한지 validate vertex를 사용하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간선의 수를 나타내는 멤버 변수 2의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정점 V에 해당되는 adjacent 리스트에 새로운 간선을 생성하여 추가합니다. 이때 새로 생성되는 간선, 즉 엣지 객체는 반대쪽 정점이 W이고
가중치는 웨이트입니다. 그 다음 어드제이선트 리스트에 W에 해당되는 연결 리스트에 또 다른 간선을 생성하여 추가합니다. 이때의 간선 객체에는 반대쪽 정점으로 V, 가중치로 웨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인접 행렬을 이용할 때에는 간선의 가중치를 배열 접근으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 리스트에서는 주어진 두 정점 간의 간선의 가중치를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였습니다. getEdgeWeight는 두 정점 V와 W를 입력받아 V와 W를 잇는 간선의 가중치를 검색하여 리턴합니다. 먼저 인접 리스트 V의 인접 리스트에서 이터레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에서 반대쪽 정점이 W인 간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간선에 웨이트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while문에서 해당되는 간선을 찾지 못하였다면 결과적으로 0을 리턴하게 됩니다. 주어진 정점 V의 차수를 구하는 디그리 메소드입니다. 먼저 정점 V가 유효한지 validate vertex 메소드를 이용하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디그리 값을 저장하기 위한 로컬 변수 DE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V의 인접 리스트 adjacent list V의 이터레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를 이용하여 인접해 있는 정점의 수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DE를 리턴합니다. 그래프의 내용을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한 toString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for 루프를 돌면서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인접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각 이터레이터들을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간선 정보, 즉 반대쪽 정점과 웨이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방금 만든 mygraph2에 입력하기 위한 메인 함수입니다. 먼저 mygraph2의 객체를 정점의 수인 6을 인자로 주어 생성합니다. 그리고 간선 9개를 addWeighted 엣지를 이용하여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내용을 출력하고 그 다음 getEdgeWeight가 리턴하는 값을 각각 출력을 합니다. 이때 getEdgeWeight의 1, 3과 3, 1에 대해서 출력하여 두 개의 값이 동일한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점 2에 대한 차수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자바 컴파일러로 작성한 mygraph2.java를 컴파일하고 자바 가상 머신 프로그램인 자바를 이용하여 mygraph2를 실행을 합니다. 먼저 인접 리스트로 표현되어 있는 그래프의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즉 정점 0의 인접 리스트인 1과 2와 5에 대한 정점 그리고 각각의 가중치 7, 9, 14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정점 1에 대한 인접 리스트 0, 2, 3이 출력이 되고 거기에 각각의 가중치 7, 10, 15가 함께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점들에 대한 연결 리스트도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getEdgeWeight의 값 1,3 즉 정점 1과 3의 간선 가중치 15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정점 3과 1을 연결하고 있는 간선도 역시 15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간선이 동일한 간선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점 2에 대한 차수
4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인접 리스트를 통해 간선의 수를 구하기 위한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마이그래프2에는 간선을 추가할 때마다 간선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멤버 변수 2가 있습니다. 그 2 값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인접 리스트에서 간선의 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r loop에서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인접 리스트에 이터레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들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즉 인접되어 있는 모든 정점들의 수를 세게 됩니다. 이렇게 for loop를 끝내고 나면 nH의 값은 실제 간선의 수보다 2배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임의의 간선이 인접 리스트에 2번씩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접 리스트를 통해 계산된 간선의 수와 엣지를 추가할 때마다 기록해 두었던 간선의 수 2를 비교하여 그 값이 다르다면 내부의 상태가 잘못된 것이므로 예외를 발생을 시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만든 이 validate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메인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메인 함수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validate 호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수정한 mygraph2를 자바 컴파일러인 자바C로 컴파일한 후 자바 가상 머신인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ygraph2 클래스를 실행을 합니다. 인접 리스트 표현이나 get 엣지 weight degree는 앞의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validate가 리턴한 값이 9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간선의 수 9와 동일한 값입니다. 이번에는 인접 리스트를 이용하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최단 경로 알고리즘인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설명했듯이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은 임의의 시작점에서 나머지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결 리스트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myWlinked 리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저장하기 위한 dist 배열과 각 정점에 대해서 최단 거리의 경우 이전 정점을 저장하기 위한 previous 배열을 각각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myWlinked 리스트의 객체를 만들어 q 변수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소스의 정점이 유효한 정점인지 validate vertex를 사용하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소스의 dist는 0으로 초기화하고 소스가 아닌 나머지 정점들의 dist는 인티저의 최대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previous의 값은 -1로 초기화를 합니다. 이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정점들을 모두 다 연결 리스트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만든 연결 리스트에 정점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while 루프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while 루프 내에서는 먼저 연결 리스트의 이터레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를 이용하여 연결 리스트 내에서 dist의 값이 가장 작은 값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dist 값의 정점을 u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u를 연결 리스트에서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점 u의 인접 리스트에서 이터레이터를 생성하여 그것을 iterU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terU를 이용을 하여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간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먼저 dist의 u값과 각 간선의 웨이트 값을 더하여 alt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alt 값이 간선의 반대쪽 정점, 즉 EV의 dist 값보다 작다면 EV의 dist 값을 alt로 바꾸고 previous의 EV 값을 u로 바꾸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정점 V가 원래 가지고 있던 dist 값보다 지금 여기에서 u 정점을 통과하여 가는 경로가 훨씬 더 짧다면 그것으로 V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st와 previous 배열을 arrays의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하여 화면에 출력하도록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입력하여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을 정점 0에서부터 수행한 결과를 보이기 위한 메인 함수입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작성한 mygraph2 자바를 자바 컴파일러로 컴파일한 후 자바 가상 머신 프로그램인 자바를 이용하여 mygraph2를 실행을 합니다. 인접 리스트 결과와 getEdgeWeight, degree, 2의 결과는 앞의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의 결과인 dist의 값과 previous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st의 값 0, 7, 9, 20, 20, 11이 의미하는 것은 각 정점 0, 1, 2, 3, 4, 5까지의 최단거리 가중치가 0, 7, 9, 20, 20, 11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revious 값이 0, 0, 0, 2, 5, 2라는 것은 최단 경로의 이전 정점이 각각 0, 0, 0, 2, 5, 2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림에다 표시하면 위의 그림의 빨간색 선과 같습니다. 즉 4번 정점, 0번 정점부터 4번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2, 5, 4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3번까지의 최단 거리는 2를 거치는 경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요약입니다.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접 리스트 표현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